집톡 잠깐 끌게요. 이거는 좀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 읽지도 못했는데요? 아 깜짝이야. 여차님 다 읽지도 못했는데요? 젠장. 선택까지 8일. 봅시다.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간만에 가족들과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날씨였습니다. 말길은 무슨... 나는 그렇게 투덜거렸다. 라디오에서 하는 이야기와는 달리 도로는 안개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갑작스러운 안개. 도심에서 꽤나 떨어진 산골이라지만 뭐 이따위로 갑작스럽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어울리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차 안으로 울린다. 나는 핸들을 왼쪽으로 천천히 꺾었다. 지박제라고 쓰여진 표지판이 안개를 뚫고 보인다. 제대로 왔군. 조금 흥분한 나는 엑셀을 살짝 더 세게 눌렀다. 차는 안개를 스치며 지박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상향등 켜주세요. 상향등 키면 더 안됩니다. 안개에서. 차는 흐릿한 안개로 휩싸인 길을 계속 달린다. 안개 때문에 주위의 배경이 보이지 않으니 흡사 같은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느낌이다.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쩐지 몰려오는 불안감에 나는 핸들을 검지로 툭툭 건드렸다. 잘 가고 있는 거겠지? 최현상의 시사쇼! 오늘 모실 게스트는 김석훈 PD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훈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긴장하셨나봐요. 내 입사 선배이자 인정받은 PD이며 이번 내 취재를 극렬히 반대한 김석훈 PD의 목소리다. 솔직히 지금은 김 선배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지만 선배가 혹시 이번 취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부러 시간에 맞춰 주파수를 돌려둔 거다. 이런 일을 하면서 마냥 뿌듯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하하, 네, 그렇죠. 사실 저희 뉴스트레이스는 신뢰를 믿고 먹고 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큰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죠.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군. 답답한 마음에 제 없는 핸들을 한 대 쳐본다. 어쨌거나 저희는 명백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김 선배 역시 뉴스트레이스의 일원으로서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김 선배를 욕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어디까지나 내 실수였으니까. 뉴스트레이스,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최고의 시사저널 프로그램이다. 시사저널 PD를 꿈꾸던 내게 있어 뉴스트레이스는 내 꿈이었고 나는 그 꿈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와 여기까지 섰다. 염원해왔던 뉴스트레이스의 PD. 하지만 그 뉴스트레이스의 신뢰도를 깎아먹은 PD. 그 한심한 놈이 바로 나인 거다. 프롤로그가 너무 긴 것 같아요, 선생님. 그나저나 이상하군. 묘하게 같은 길을 헤맨다는 느낌이다. 설마 길을 잃어버렸나?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마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습관처럼 방향 지시등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 외에도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서요? 쓸데없는 고집이라던가
그런데 가끔 진실을 파헤치는 걸 방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고집을 부린 후배들을 보면 답답하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믿어버렸다간 그건 그만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결국 욕을 뱉어버렸다. 김 선배는 명백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냠냠냠냠. 김 선배가 내 취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안다. 그래, 솔직히 이해도 된다. 하지만 저런 뒷담화를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나는 괜한 라디오를 노려봤다. 그러게 선배가 이 정도면 듣고 있는 거 알고 깐 거 아니냐? 하지만 라디오를 노려본다고 해서 김 선배의 입을 다물게 할 수도, 하다못해 내 의중을 전달할 수도 없다. 나는 포기하고 라디오로 손을 뻗었다. 음악이나 듣자. 아 깜짝이야. 응? 뭐야 이거? 왜 이래? 라디오가 이상하다.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가뜩이나 음산한 곳인데 라디오까지 이러니 오싹한 느낌마저 든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으잇! 갑작스럽게 나온 커브길에 나는 라디오에게서 시선을 뗐다. 이런 산길에선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할 뻔. 갑작스레 차가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시야는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하지만 방금 전엔 분명 커브길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섬뜩함에 나는 신경을 곤두세워. 오! 차는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에 멈춰섰다. 그대로 직진했으면 가드레일에 받아 사고가 날 뻔했다. 계속 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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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나는 맛이 가버린 내비게이션과 어쩐지 엔진이 꺼져버린 차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방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망할 안개 속에서 나가자. 아 깜짝이야. 일단 야, 야, 아 이러지 마라. 저 갈려. 이런 빌어먹을 똥차가. 제기랄, 이번 취재는 여러모로 느낌이 좋지 않다. 머릿속으로 김 선배의 얼굴이 스친다. 날 설득하던 그 굳은 얼굴. 결국 김 선배가 옳았다고 증명되면 난 진정하자. 그냥 차가 고장났을 뿐이다. 똥차, 뭘 기대한 거지 닌겐?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뺐어야지. 아 이미 늦었지. 막상 차에서 내리니 막막하다. 안개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한 이동수단은 퍼져버렸다. 오늘 내로 지박지여관에 도착했어야 했는데 취재 일정이 꼬이게 생겨먹었군. 어쩔 수 없지. 일단 나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말도 안 듣고 취재하러 뛰쳐간 놈에게 좋은 소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고할 건 해야 하니까. 뭐야? 왜 통화가... 응? 통화 불능지요? 맞아, 제가 봐도 아반떼 같긴 합니다.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왔던가? 나는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외부와의 연락은 되질 않았다. 되는 일이 없네 이거. 아무래도 근처를 좀 살펴봐야 할 듯하다. 전파가 안 통해서 119 아예 전화 안 되잖아. 휴게소나 여관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한참을 걸어갈 각오도 해야 할 것 같다.
차는 일단 여기에 둘 수밖에 없겠군. 전파가 안 통하면 아예 전화가 안 되잖아. 나는 차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챙겼다. 그리고 백팩을 맨 채로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외진 곳이 아니면 좋으련만. 그렇게 몇 분 정도 걸었을까? 저건 어딜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을 입구 아닙니까? 소망언덕 마을이라. 어둑어둑해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벌써 해도 지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 마을에서 쉬고 가야 할 것 같다. 마을이라면 외부랑 연락할 방법 정도는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나아가 내가 조사하는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련가? 너무 멀리 있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마을은 생각보다 멀리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휴. 어느새 해는 져버렸고 달빛이 안개에 푸르게 반사된 길이 펼쳐져 있었다. 저 나무는 뭐지? 기이한 나무다. 삐쩍 말라가 죽어가는 나무에 메어진 흰 천들은 희미한 바람에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온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기분 나쁘게 생겼네. 나는 닭살이 올라온 팔을 문지르며 나무를 지나쳤다. 바람이 나무와 천을 스산하게 스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드디어 마을 입구로 왔습니다. 여긴가 보군. 나는 잠시 마을 전경을 바라보았다. 을씨년스러운 안개가 넓게 퍼진 마을의 입구는 발을 딛기가 꺼려질 정도로 음습해 보였다. 낡고 허름해 보이는 건물들, 그 건물들 사이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앙상한 가지들, 옅은 바람에도 삐걱거리는 창문들. 가릴 처지냐? 호국요람.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정적인 감상을 털어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다.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하루 정도 쉬고 갈 생각으로. 더빙 목소리 너무 좋아서 점점 돌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수망언덕 마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단 나쁜 느낌의 마을은 아니었다. 안개가 자욱한지라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주민들을 보니 핸드폰도 안 터지는 오지치고는 제법 사람 사는 동네라는 느낌이 든다.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자. 근처에서 전화를 빌릴 만한 곳이 있을까?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마을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저기 실례합니. 수고하세요. 네, 지금 말 안 걸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내가 불러세우려던 마을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텅 비어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몸은 섬뜩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흡사 마약 중독자를 보는 듯. 그 남자는 나를 보고는 슬쩍 웃어 보이더니 불안한 발걸음으로 나를 스쳐 지나간다. 뭐야, 섬뜩하게. 왠지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오싹해진 양팔을 문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때는 뒤로 안 돌아보는 게 정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럴 땐 뒤로 안 돌아보는 게 정배 아니요? 남자는 비쩍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걷더니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걱정했던 건 없긴 하다. 문득 이상하게 낯이 익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다시 발을 옮겼다. 몇 분쯤 걸었을까. 나는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에는 소망여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런 곳에도 여관이 있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관 문을 밀어 열었다. 여관이라면 요 전전화 정도는 있겠지. 오래된 디자인의 시골에서나 볼 법한 여관이었다. 하지만 냄새가 나거나 더럽진 않았다. 이 정도면 만족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카운터로 향했다. 어이 깜짝이야.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은 날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손님 자체가 별로 없는 곳이라 그런가? 나라는 손님에 대해 호기심마저 가지고 있는 눈치다. 한 명이시오? 방 드릴까? 저 그 전에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 네,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핸드폰이 안 터져서요. 아이고 저런, 이거 어쩐다. 네? 여기가 안개가 좀 지독해요. 한번 안개가 끼면 바로 코앞도 겨우 보이고, 안개가 이 모양이니 대중교통도 이맘땐 여기까지 못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 전화도 먹통이 됩디다. 거짓말. 여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놓여진 소화기를 들어 보인다. 주인은 여기저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봐요, 이 모양이라니까. 그럼 외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게 왜 하필 이럴 때 여기 오셔서 출장 오신 거요? 보통 저럴 때는 일부러 뽑아놓고 안 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온 건데 보고 없이 기다리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이 살다 보면 운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소? 걱정은 마셔. 이 일대가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연사무소에서 사유서 같은 거 떼주거든. 일자리에서 잘리거나 하진 않으실 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묘한 안개는 일종의 천지지변처럼 처리되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건가? 우리나라에 이런 안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듣는데. 나는 의아함이 가득한 눈으로 여관 주인을 바라보았지만 여관 주인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숲밖기로부의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다.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안개가 거칠 거요. 야, 무슨 안개가 거치는데 하루 이틀이나 걸리냐? 안개가 거칠 때까지만 푹 쉬다 가십시오. 마을 내부는 안개가 그리 심하지 않아서 지내는데 크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안개가 하도 끼어대니까 마을 내부에 슈퍼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별 수 없군요. 그럼 방 하나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랑 적으시오. 나는 숲밖기로부의 이름을 적었다. 여기 있습니다. 저 그런데 통신이 두절되면 카드도 안 되겠죠? 현금 없어요? 네, 얼마 없네요. 에잉. 후불로 달아둘 테니 안개 거치면 내쇼. 야, 근데 생각보다 주인이 되게 친절한데? 호불로 달아둘 테니까 안개 거치면 내래. 이 정도면 친절한 거 아님? 처음 오는 타지 사람한테 이런 거면 되게 좀 친절한 거 아니야? 박준성 씨라. 됐습니다. 여기 키 받으십시오. 방은 301호로 가시면 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뭘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니 근데 되게 불안하냐? 나는 시에고는 여관 주인에게 슬쩍 고개를 숙여 보이고 내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숙소 문을 연 나는 백팩을 집어던지며 발을 디뎠다. 있다. 내 숙소는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애초에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적어도 바닥에 눕기가 불쾌하진 않을 정도는 되니까. 나는 겉옷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이게 뭔 꼴이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간 바닥에 벌렁 누웠다. 몸이 나른해지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마음이 안정되니 머리가 맑아져 어지러웠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이럴 때가 아닌데. 이거 공게임은 아니고요. 미연씨 추리 게임입니다. 미연씨 추리.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특종을 따냈었다. 기이하게 죽은 남자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뿌려진 증거들. 이건 완벽한 특종거리였다. 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재했고 내 나름대로의 추론을 통해 그럴싸한 사건의 전말까지 그려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내 그런 보도는 멋지게 실패했다. 내 추론은 팩트가 아닌 소설이었던 거다. 내가 낸 오보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날 믿고 취재를 허락한 김 선배는 커리어에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토록 존경하던 김 선배와의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나에겐 견책과 감봉 조치가 취해졌고 나는 내가 저지른 실패에 충격받아 한동안 멍하니 지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공허감 속에서 나는 오만호 기자를 만났다. 그거 하나로 뭘 인생이 망한 것처럼 그래요. 준성씨 꿈이 평생 실수하지 말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요. 오만호 기자의 긍정적인 성격은 날 빠르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실수는 다른 공으로 만회하면 돼. 난 그렇게 다짐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었다. 집단 실종 사건. 나는 언뜻 상관없어 보이는 전국적인 실종 사건들의 사이에 꽤 그럴싸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 사건을 쫓다가 이 지역까지 오게 된 거다. 하지만 이 지역은 최근 관광특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내비게이션의 지도와는 많이 달랐다. 내가 길을 잃은 것도, 내비게이션이 중간에 말썽을 부린 것도, 이 마을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마을도 이 지역의 일부고 결과적으로 내 취재 범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안개가 얼마 안 갖고 식은다고 하지만 그 시간도 아까운 지금 멍청하게 안개 속에서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 볼 것인가. 좋아. 나는 몸을 벌떡이 몸을 일으켰다. 기껏 나른해진 몸이 다시 긴장한다. 짐을 푼다. 기자 수첩을 꺼내 겉옷 안주머니에 넣어두고 작동되지 않는 핸드폰이지만 카메라 기능은 잘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후 콘서트에 충전기를 꽂아둔다. 배낭에서 취재 파일들을 꺼내 정돈하고, 그리고 응? 이건 오만호 기자가 선물해준 동화책이다. 이 책을 선물 받았을 때 초심을 잃지 말자고 들고 다니는 책이다. 잠시 망설이다 책을 한 켠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마지막으로 방에 놓여있던 생수병을 까서 한 모금 마시며 내 방을 쭉 둘러보았다. 나쁘지 않다. 깔끔하고 고요하니
하루 이틀간의 짧은 취재 사무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상황 자체가 외부에 비해 좋지 않은 건 감안해야겠다. 하다못해 전화라도 됐으면 좋았을 것을. 끄다. 갑자기 울린 핸드폰 소리에 흠칫 놀랐다. 전파가 안 터지는 거 아니었나? 의아한 생각에 핸드폰을 보았다. 핸드폰에는 선택까지 8일이라고 쓰여진 문자만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불명. 나는 핸드폰을 이것저것 조작해 보았지만 전파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우연히 잡힌 전파에 누군가가 우연히 보낸 장난 문자가 도착한 걸까? 뭐야? 장난 문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문자다. 나는 잠시 동안 핸드폰의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핸드폰을 놓쳐버렸다. 섬뜩한 기분이 들어 나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강? 다시금 알 수 없는 문자가 발신인 불명으로 보내져 있었다. 나는 몇 분 정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결국 이 수수께끼의 문자가 뭔지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워놓고 베개에 고개를 파묻었다. 오류 같은 뭐 그런 거겠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자자. 강씨가? 강씨는 아닐 것 같은데? 강으로 가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선택까지 7일 두둥 탁 두둥 탁. 벌써 아침인가? 눈을 반쯤 뜬 채 주변을 둘러본다.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안개 때문인지 방은 어둡다. 나는 스물스물 이불에서 기어나왔다. 생각보다 보온이 잘 되는 바닥덕에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어제 씻지도 않고 잤더니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일단 몸부터 씻자. 아 깜짝이야. 다행히도 뜨거운 물이 칼칼 잘 나온다. 마을의 위치도 그렇고 낡아 보이는 여관도 그렇고 해서 솔직히 기대하진 않았는데 뜨거운 물을 몸으로 받아내니 아침의 피로가 좀 가신다. 나는 찌푸둥한 몸을 이리저리 주무르고 때리며 뜨거운 물을 한동안 맞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지금 소리 괜찮아요? 게임 들어간 소리 괜찮아? 게임 들어가는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개운한 기분을 쉬고 나서 시계를 보니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 일찍 잠든 덕분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잠시 창문 밖의 마을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전반에 깔린 안개 덕분에 빗말이라도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고요하게 흐르는 분위기가 내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 어제의 불안감을 상쇄시켜주는 듯했다. 맞아요. 노베나입니다. 취재하기엔 좀 이르지만 미리 마을 지리를 익혀둬서 나쁠 건 없겠지. 모처럼 외지마을에 왔는데 방 안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방에 있어봤자 할 것도 없다. 자, 나가자.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방을 나서려는 찰나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선택까지 7일? 또다시 알 수 없는 문자다. 장난 문자라고 치부하기엔 이상할 지경이다. 분명히 전파가 연결되지 않는데 장난 문자만 도착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미는 알 수 없다. 애초에 뭔 선택을 말하는 거야? 맞아요. 미스터리 미연시죠. 추리. 나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영문 모를 문자를 받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야. 카운터에는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일어났다던가 하는 기색은 없었다. 아니 왜 벌써 일어나셨어? 아있다. 푹 주무시지 않고. 주인이 나를 바라보며 의아한 듯 말했다. 나는 열쇠를 맡기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지라 낀 김에 이 근처 좀 돌아보려고요. 주인 아저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마을 사람들은 원래 일찍 일어납니다. 대신 1시쯤엔 대부분 집에 돌아가요. 1시요? 오후 1시? 최근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재하시려면 그 시간대는 피하셔야 할 겁니다. 밤새 범죄 작업했나 진짜? 아니 근데 잠깐만, 취재하려는 건 어떻게 알아? 어제 그냥 회사 일 때문이라고만 하지 않았어? 취재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 저녁 식사 때까진 보통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고프시면 요 뒤에 삼색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맛이 좋아요. 그치, 어제 들어왔을 때 여관 주인한테 취재 진짜도 얘기 꺼내지 않지 않았어요? 1시가 넘어도 문들을 닫거나 하진 않으니 그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시부터 저녁까진 건물 안에만 있다는 거군. 삼색식당 요리재료 허벅지살 쓰는 거 아니냐고? 일종의 통금시간 비슷한 것이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지만 외부인인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 네,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말하고 여관을 나섰다. 아니, 나서려고 했다. 응? 그런데 내가 저 아저씨에게 취재 이야기를 꺼냈던가? 내 기억엔 분명 냠냠. 내 기억엔 분명 다른 말로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여관 주인은 이쪽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기분이 나빠져 나는 빠른 걸음걸이로 여관을 나섰다. 봐봐, 왔잖아. 이야기 안 꺼내는데. 이런 답답한 안개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기는 꽤 시원했다. 정체불명의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은 상태지만 어제 그 도로처럼 심하진 않았다. 지금도 멀리 있는 건물은 잘 보이진 않지만 적어도 근처에 뭐가 있는지는 잘 보이니까. 자, 그럼 마을 한번 돌아볼까? 드디어 마을을 돌아본다. 드디어. 마을을 둘러보던 나는 어느덧 강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강변에 멍청이 서 있던 나는 고개를 살짝 저 정신을 차렸다. 강 근처의 모래가 바람과 함께 날아오고 어쩐지 불쾌한 물비린내가 안개에 섞여 퍼져나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씨, 깜짝이야. 다행히 저쪽에 밖으로 향하는 길이 보인다. 저기로 돌아가면 마을이 나올 것 같긴 하다. 이상하다. 내가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온 거지? 머리를 극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야? 뭐지?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라고 해야 될지 묘하게 짓눌린 것 같은 감각이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거지? 마치 온몸의 감각이 여기를 떠나라고 외치는 듯하다.
그러나 나는 내 내 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무언가에 홀린 듯 어딘가로 걸어 들어갔다.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타고 스며들어온다. 냄새가 강해진다. 비릿한 어디선가 맡아본 불쾌한 냄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야? 냄새는 바로 앞에서 풍겨온다. 이 앞에 설마.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주변엔 어떠한 인기척도 없다. 거기에 용기를 얻어야 하는지 겁을 먹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린다. 나는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조심스레 냄새가 나는 쪽으로. 어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풍경을 바로 마주하긴 힘들었다. 입을 틀어박은 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눈을 지끈 감았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잘못 본 게 아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다. 마네킹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려 해도 저 앞에 놓인 것은 분명 그런 인공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저건 분명 사람이다. 아니, 사람이었던 이라고 해야 할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창백한 피부가 눈에 들어온다. 피의 흐름이 멈춰버린 피부는 다시는 생기는 되찾지 못할 것이다. 축 처져 있는 몸에는 그 어떤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정육점에 대충 걸어놓은 고깃덩이처럼. 올라오는 구토감을 참기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도대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려 노력한다. 자, 이성적으로 주변을 판단해보자. 사람이 죽어있다. 인형이나 모형 따위가 아닌 진짜 시체다. 그리고 그 주변엔 기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흔적들이 이 죽음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살인. 그런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러게, 지금 주변에 되게 뭔가 제사 지낸 듯한 느낌이죠? 인형이 이거 목도 떨어져 있고, 이건 뭐 닭인가? 시체를 보았다는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니 본능적인 공포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 살인자가 근처에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봐선 안 될 현장을 보고만 건 아닐까?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나는 내가 쫓고 있던 집단 실종 사건을 떠올렸다.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이 실종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 독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공통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체를 보자 분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다. 종교. 나는 다시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이는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혹시 이 괴상한 죽음이 내가 쫓는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죽음과 실종을 잇는 키워드가 종교라면? 그러한 가설에 이르자 나는 마치 기계처럼 몸을 일으켰다. 여전히 무섭다.
하지만 그것을 넘는 호기심이 내 몸을 움직인다. 어느새 카메라 세팅을 맞추는 핸드폰을 들고 나는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기자들은 특종이라면 어쩔 수가 없나 봐. 신기하게도 시체를 보며 두렵다거나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사이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내가 존경하는 PD인 김 선배는 늘 말해왔다. PD가 사건을 목격하면 그것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필이 올 때가 있다고 말이다.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사건은 내가 쫓던 사건에 보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필이 온다. 만약 내가 헛씹은 거라 해도 상관없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내 PD 인생을 바꿔놓을 거대한 특종이 되리라. 좋아, 정보가 될 만한 건 모조리 찍어두자. 일단 전경부터 기록하자. 핸드폰 플래시가 빛을 뿜으며 강의 전경이 기록되었다. 자, 천천히 둘러보자고. 나는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조심스레 사건 현장에 발을 디뎠다. 현장을 족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외곽 쪽으로 돌면서 화면에 클릭하면 단서를 얻을 수 있답니다. 봅시다. 사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한번 보자.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그림이다.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식 같은 건가? 섬뜩함을 느끼며 나는 그 그림의 형태를 자세히 기록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하나, 둘, 셋, 4개 남았거든요. 찍을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남았는데 뭘 찍을까? 여러분들 일단 시체 먼저 찍을까요? 사체는 그래도 찍어놔야겠지? 처참한 시체를 보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 진정하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시체를 관찰했다. 시체에는 깊은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상처 사이로 무언가가 보인다. 시선을 돌렸다. 아무래도 오래 여기 있긴 힘들겠군. 나는 시체를 관찰하며 기록을 마쳤다. 인형을 보자고? 오케이. 괴짝 옆에 인형 하나가 놓여있다. 인형은 목이 떨어진 기이한 모습이었고 인형 옆에는 그 인형이 멀쩡할 때 찍은 사진들이 놓여있었다. 뭔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짓 딱 거기까지인 듯하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네. 이런 미친 짓을 이해하는데 더 시간을 쓰긴 아깝다. 난 몸을 일으켰다. 아무 쓸데기도 없는 거였대. 재물을 찍어보자. 동물의 사체가 재단 위에 처참하게 놓여져 있다. 거위의 배는 칼로 길게 베어져 있고 그 밑에는 피가 흥건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걸까?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 나는 기록을 마치고 물러섰다. 이런 박스들 여러 번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뭘까? 종이 뭉치들이 흩뿌려져 있다. 증거가 될 듯하여 나는 뭉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별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쳇. 감이 좋았는데. 나는 종이 뭉치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일어났다. 이거 열어볼까? 이거 열어볼까? 어차피 이거 다 열어볼 수 있는 건가? 잘못 눌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두터운 책이다. 종교 소식 같은 건가? 책의 왼쪽 페이지에는 성경에서 떠온 듯한 글귀들이 적혀져 있고 책의 오른쪽 페이지는 비어 있어 그 글귀들에 대한 자기의 기록을 적게 되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기록을 살펴보았다.
제법 깔끔한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흡사 미친 사람처럼 기이했다. 그 이상한 문장을 두어 번 더 살펴보니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발견했다. 죽은 사람은 공포에 잔뜩 질려 있었다. 나는 그 키워드를 되새기며 해당 내용을 옮겨 적었다. 여러분 어떤 박스를 열까요? 좌측이야 우측이야? 아 순댕님 어서와요. 좌측을 열까 우측을 열까? 어떤 박스를 열까? 우측이요? 우측 엽니다. 나무로 만든 괴짝을 열어보았다. 괴짝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에 머리를 뒤로 젖혔다. 손을 휘휘 저으며 다시 괴짝을 바라보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실망감을 느끼며 괴짝을 강하게 닫았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개웃기네. 종이 박스가 신경 쓰인다. 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테이프나 망치 등 온갖 공구들이 들어있었지만 별다른 증거는 없었다. 이런 씨. 그럼 또 뭐가 증거일까? 하나 남았거든요? 아 여기 있네. 이상한 문자로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종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어느 나라 문자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글이 아니라 그림인가? 도저히 모르겠네. 나는 해석을 포기하고 그 문자를 기록했다. 조사 끝났습니다. 좋아, 증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나는 핸드폰에 찍힌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핸드폰에 담긴 기이한 사진들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진다. 이 사진들이 날 특종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사실이 감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참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속이 울렁거린다. 피비린내에 파묻히기 전에 여길 떠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핸드폰을 품에 넣으며 몸을 돌리려 했다. 돌리려 했다? 나는 몸을 멈췄다. 인기척이다. 내 뒤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 누구지? 설마 범인? 온 신경을 내 뒤에 집중한다. 아까는 미처 듣지 못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망할, 이대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다. 나뿐 아니라 내 뒤에 상대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 마음을 다잡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 그리고 나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편하게 차려입은 채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잔혹한 살인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의 여자를 보자 한순간에 긴장이 풀린다. 거기서 지금 나 잠깐, 왜 갑자기 전기 충격기를?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끔찍한 살인 현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 그리고 그것을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자, 잠깐,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다가오지 마. 아, 깜짝이야, 씨. 너 누구야? 저 뒤에 시체는 뭐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내려도 다가오지 말라고.
안 다가갔어요. 저 여기 그대로 있어요. 맞다. 전기 충격기가 퍼렇게 빛난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양손을 들어 보였다. 이 여자 정말 자칫하면 날 찢어버릴 기세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살펴볼까요? 대화를 할까요? 대화? 오케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죠? 이윽고 여자가 나에게 물었다.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전 방송국 PD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나는 약하게 한숨을 쉬며 품에 손을 넣었다. 명함을 여기 뒀을 텐데. 무슨 수작이야? 수작이 아닌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온몸을 강통하던 강렬한 충격이 천천히 가신다. 순간적으로 잊고 있던 호흡을 되찾으며 바닥을 구르다가 겨우 몸을 일으킨다. 아니, 일으킨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넘어져 버린다. 아직도 몸에 저릿한 느낌이 남아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이거 추리 게임입니다. 추리 게임이야. 추리 게임. 아니 근데 진짜 놀랬어요. 깜짝 놀랐네.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야. 명함? 그럼 뭐 총이라도 꺼낸 줄 알았습니까? MBS 시사부 PD 박준성? 진짜 PD였어요? PD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품에 손을 넣고 다가오면 변태라니 누구나 저처럼 무슨 소리야. 생각했을 거예요. 꺼내려던 게 흉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람 죽일 뻔해놓고 그걸 사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죽진 않아요. 제안만 하려던 거였어요. 변태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의 뻔뻔한 태도에 대려 분노가 사그라든다. 화가 풀렸다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다. 나는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냈다. 평소에 잘 지르지도 않던 비명을 지르고 화를 냈더니 목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시사저널 PD가 사건 현장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취재 좋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들어와서 뭘 하시는 건데요? 그건 현장 보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예 맞습니다. 방송국 양반들이란. 안 그래도 지금 신고하려 했습니다. 참 잊고 있었다. 이 안개가 끼는 시기엔 기이하게도 통신도 두절된다고 했었는데.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도 내 핸드폰을 보더니 같은 것을 떠올린 모양이었다. 혹시 이 마을에서 경찰서 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일단 여기서 좀 나가죠. 그러죠. 나는 앞서 나가는 여자의 뒤를 천천히 뒤따랐다. 그나저나 도대체 뭐하는 여자길래 이런 곳에 혼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쟤는 왜 저기 있냐? 쟤는 왜 저기 있는데요? 외곽으로 빠져나오고 여자는 답답한 듯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게 공포에서 비롯된 건 아닌 듯하고 마치 뭔가 귀찮은 일을 만났다는 분위기였다. 전기 충격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 박준성 PD님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뭐 하시는 여자가 어느새 꺼내든 명함을 내밀었다. 그 사무적인 태도에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 나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였다. 변호사시네요. 한세희 변호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직업이 적혀있어 놀란 나는 다시 여자를 살폈다. 아무리 봐도 내 나이 또래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변호사라니. 이만하면 각자 소개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저 사건 현장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미 저랬으니까. 이것저것 조사하시던데 별다른 건 발견 못했고요. 단순 추측이지만 제 경험상 저런 패턴은 보통 두 가지로 압축돼요. 종교적 타살이거나 혹은 종교적 자살이죠.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단정하진 마시고요. 그 말에 나는 뭐라고 반박하려다 어깨만 으쓱 해버렸다. 한세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지켜보다 문득 한세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젊은 변호사가 왜 이런 마을까지 온 걸까? 하지만 서로의 개인사에 대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던지라 나는 그냥 한세희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럼 준성 씨는 외부와 연락할 방법 좀 찾아봐요. 안개 하나 가지고 외부와의 연락이 전부 끊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러죠. 그럼 한세희 씨는 전 따로 조사할 게 있어서요. 얘는 뭘 조사하러 온 거야? 그럼 이만 마을에서 뵙죠. 아, 네? 갑작스런 답변 인사에 놀란 나에겐 신경도 쓰지 않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 갔다. 잠시 그렇게 걷던 한세희는 잠시 멈추더니 아까처럼 현장 훼손하지 말아요. 한마디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참. 나는 그렇게 사라지는 한세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한세희가 건넨 명함에 눈을 돌렸다. 한세희 변호사라. 만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와 빠릿빠릿한 행동에서 그 성격이 대강 느껴진다. 젊고 건방진 아유, 더빙 오랜만에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젊고 건방진 엘리트라는 건가? 나는 명함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시 사건 현장으로 발을 돌렸다. 그 참혹한 현장을 다시 보긴 싫었지만 방금 전 난리 때문에 수첩을 떨어뜨린 모양이다. 수첩만 챙기고 바로 빠져나가자. 에? 갑자기요? 현장에 돌아와 수첩을 주워든 나는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앞을 보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거기엔 웬 어린 소녀가 있었다. 나무 천국사불. 소녀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나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너 거기서 뭐해? 어디서 건방지게 반말이야 이씨. 어? 거기서 뭐하냐고. 낮게 깔리는 그러나 명백한 호통이었다. 나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소녀가 시체 앞에서 어른인 나를 혼내고 있다.
이건 그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 위험해. 몰라? 위험해? 내가 들어도 멍청해 보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와. 잠깐. 덩치에 비해 힘이 센 소녀였다. 나는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순순히 같이 가지도 못하는 실로 어정쩡한 상태로 이 소녀를 끌려가듯 따라가게 되었다. 나는 어느덧 꽤 멀리까지 끌려와 버렸다. 그만 좀 해. 뭐야 도대체 너? 이름 뭐? 너 이름이 뭐냐고. 박준성인데 그럼 넌? 최실이. 시리야. 시리야 아침 9시에 깨워줘. 가히로 어린 듯한 짤막한 대답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최시리.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이 최시리는 어떻게 할까요? 살펴봐요? 아니면 대화를 할까요? 시리랑은 대화야? 오케이. 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건 현장에 멋대로 들어가고 살인범이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기에 살인범은 없어. 네가 어떻게 하는데?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최신이는 입을 열 기색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결국 내 쪽에서 다시 물었다. 상당히 하기 굉장히 피곤한 아이군. 역귀가 돌고 있어. 마을에. 네? 역귀? 아니 갑자기 말 멈추지 말고. 아니, 그 역귀라는 게 뭐라니. 너 여기서 죽을 거야. 여기서 죽을 거라는데요? 여기서 죽을 거라는데? 어? 살고 싶으면 나가. 나는 내 옆을 스쳐가는 최실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최실이를 붙잡았다. 야, 말을 똑바로 해줘야지. 내가 왜 죽는다는 건데? 혼이 비정상이 돼. 혼이 뭐? 나 기싸움에 물려 최실이를 놓고 만다. 뭐야 이 꼬맹이. 눈빛이. 놈들이 널 죽일 거야. 놈들? 난 경고했어. 분명히. 최신이는 낮고 날카로운 어조로 그렇게 말하며 사라졌다. 나는 잠시 최실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와서 죽인다는데? 놈들이 죽인대요. 놈들이 죽인다는데? 그다지 긴 대회가 아니었는데도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다. 뭐야 도대체. 내가 죽을 거라고? 놈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선 딱하게 된 아이 같다. 동네 바보 같은 그런 거. 그런 주제에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어 괜히 찝찝하게 만든다. 됐다. 동네 바보한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나는 찝찝함과 불쾌함을 애써 털어버리고 걸음을 옮겼다. 피곤해졌다. 우선 여길 좀 벗어나야겠어. 아직 아침인데 너무 많은 일을 겪은 것 같다. 아침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으로선 배를 채우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숙소 앞을 지나는 순간 거기 잠깐만요. 이 마을하고는 어울리진 않는 여유롭기 그지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히로인들이 이렇게 되게 뜬금없이 등장하는구나. 이번엔 또 뭐지? 나는 지친 얼굴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반가워요. 전 유채린이라고 해요. 야, 그래도 얘는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밝히네.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예쁜 얼굴을 가진 미인이었다. 이런 미인이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 듣는 멀쩡한 인사말인 듯한. 아, 네, 안녕하세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마주 인사를 하며 조심스레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여러분들, 살펴봐 아니면 대화해? 이 마을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여기 분이 아니시죠? 네,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라. 그럼 이 마을엔 무슨 일로 오셨죠? 여행이라도 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을에 가족이 있어서? 근데 눈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갑작스런 질문 공세에 나는 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건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하는 아침 인사가 아니라 흡사 치조라도 당하는 느낌이다.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엄청 끼더군요. 근처에 마을이 여기뿐이라 여기로 왔죠. 그래요? 느낌 이상한데? 유채린이 날 위아래로 훑어본다. 뭐야 저 기분 나쁜 태도네. 첫 이상과는 달리 나는 조금씩 불쾌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신 건가요? 네,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뭐야? 서울에서 방송국 일을 하신다. 유채린은 마치 흥미있는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니,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순식간에 워낙 많은 일들을 겪은지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불편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묘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조금 풀어보기로 했다. 유채린 씨라고 하셨죠? 채린 씨도 여기 분은 아닌 듯한데.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영원건설의 유채린 전무예요. 여기 제 명함이요. 여기 어려 보이는 애들인데 다 왜 이렇게 직업이 빵빵해? 애는 전무고 아까 걔는 변호사고. 영한건설 유채린 전무? 나는 의아함을 느꼈다. 영한건설이라니 우리나라 3대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 그런 커다란 회사에서 이런 젊은 여자를 전무로 앉혀두었다고? 게다가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내 표정에 떠오른 의문을 느낀 걸까? 유채리는 꽤나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피디님이랑 나중에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진지한 이야기? 나는 유채린의 눈빛을 마주했다. 진지한 이야기.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말이다. 영한건설의 전무께서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지? 잠시 고민하던 나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죠.
어차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뵙죠. 근데 이분 목소리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자, 들어가 쉬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채린 쪽을 바라보았다. 유채린은 어딘가 불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겨우겨우 여관으로 들어왔다. 여관 주인이 내 쪽을 보더니 눈을 걸리며 손짓을 해보인다. 어딘지 모르게 재밌어하는 표정이라고 느껴진다. 소식 들으셨어? 소식이요? 무슨... 살인 사건 말이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벌써 소식을 들은 모양이다. 한세희, 그 여자가 알린 건가? 지금껏 폭력 사건 하나 없던 곳인데 살인이라니. 손님도 몸 조심하시오. 해지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그래야겠어요. 아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범인이 어디로 숨겠어. 이미 마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수색 중이니 곧 잡힐 거야. 그러게 이 사람이 제일 수상한데. 나는 여관 주인의 말을 곱씹었다. 마을 사람들끼리 일을 해결하는 걸 보니 결국 경찰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단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나서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건 뭐라고 대답해 줄까? 일반인들이 함부로 나서면 위험해진다. 충고해준다. 적당히 맞장구 쳐주자. 마을 사람들이 잘 하겠지. 마을 사람들의 일이다. 내가 끼어들 필요는 없다. 그래, 우리 일 아니야? 근데 취재까지 다 했잖아. 사진 찍고 다 했잖아. 됐다. 괜한 오지랖은 부리지 말자. 나는 여관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그대로 카운터를 지나쳤다. 계단을 오르던 나는 발을 멈췄다. 그리고 2층 복도 바로 끝방에서 조심스레 몸을 내밀고 있던 한 소녀와 눈이 마주친 채 잠시 서 있게 되었다. 애도 무섭게 생겼는데요? 선생님 왜 무섭게 생겼어요? 여자치고 훤칠한 키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남자치고 작은 키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놀려다볼 정도다. 혹시 무슨 모델이라도 되나 싶었지만 키와는 달리 앳된 얼굴은 이 아이가 어린 소녀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다. 고등학생쯤 되려나? 그 소녀는 날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흡사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얼굴. 잠시 내 몰골을 살폈으나 겁을 집어먹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 내 얼굴이나 체형도 무섭게 생긴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키조차 이 소녀와 큰 차이가 없고. 난 다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이 덩치만 큰 초식동물 마냥 조금 안쓰럽게 보인다. 이것도 대화? 대화로 갑니까?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여행이라도 온 거... 깜짝이야. 나는 잠시 멍하니 서서 갑작스레 닫혀버린 문을 바라보았다. 뭐야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다소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나서서 오해를 풀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내 방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많은 일을 겪었다. 아직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은 벌써 녹초가 되어
매트에 눕기라도 하면 바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았다. 나는 피로한 몸을 추스리며 내 숙소 복도를 향해 들어섰다. 깜짝이야. 누나 예뻐요. 깜짝이야. 자칫 부딪힐 뻔했다. 2층에 머무는 손님인가?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이랑 분위기가 제일 다른데?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우린 잠시 멍청히 서 있게 되었다. 길을 비켜줘야 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어디로 비켜줘야 될까요? 오른쪽? 오케이. 나는 오른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번엔 왼쪽으로 길을 비켰다. 동시에 여성은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는 뒤로 조금 물러섰다. 안녕하세요. 네. 다소 뻘쭘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색한 인사를 나눴다. 이런 분위기 싫어하는데. 대화로 갑니까? 나는 좁은 복도 한쪽에 완전히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여성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다. 어쩐지 사람을 안정시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 그 알 수 없는 느낌 때문인가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고 있었다. 전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전 선아리라고 해요. 나리요? 나리? 나리? 저 이 마을엔 무슨 일로? 그냥 요양차 근처에 왔다가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유가 같지 않아? 마을에 들어온 이유가? 나리들은 다 큰가 이러고 있네. 요양이라 어디가 안 좋은 건가? 선아리 씨의 다소 생기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준성 씨는요? 전 PD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시사부 PD? 네, 뉴스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유명한 프로 아닌가요? 또 이렇게 또 알아보는 사람이 참 부끄럽게 뭘 또 그렇게 또 띄워주시고 그러시나요? 비행기가 아주 그냥 어디 태국까지 가겠어요. 뉴스트레이스 아시나요? 나는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확인한다. 내 좋지 않은 버릇 중 하나다. 물론 알죠. 그런데 PD님이 이런 외진 곳까진 무슨 일로? 이 근처에 조사할 게 좀 있었거든요. 그 취재입니다.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다. 괜히 이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겠지. 취재차 근처에 왔다가 선아리 씨처럼 안개 때문에 길을 좀 잃었습니다. 저런 PD시면 엄청 바쁘실 텐데 곤란하시겠네요. 어쩔 수 없죠. 기왕 이렇게 되셨으니까 조금 쉰다고 생각하려고요. 나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며 미소 지어 보였다. 적당히 응수하며 적당히 분위기를 유지시킨다. 이게 나쁜 대화법은 아니겠지만 굳이 가는 사람 불러놓고 할 행동인가에 대해선
슬슬 의문이 생겨난다. 그러고 보면 난 애초에 왜 선아리 씨를 불러 세운 거지? 아,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선아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복도 저편으로 걸어갔다. 묘한 일이다. 평소라면 하지도 않았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 나는 선아리 씨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뒷머리를 푹푹 긁으며 내 방으로 향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묘하게 몸에 힘이 없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지금껏 한 끼도 안 먹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관 주인이 추천했던 삼색 식당으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식당에선 이미 오늘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살인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공포도 혼란도 없는 건조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흡사 연기 못하는 배우의 대사를 듣는 느낌이다. 이 좁은 마을에서 옆집 이웃이 죽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감정 없는 대화가 가능한 걸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내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내 쪽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건 지나친 생각일까? 그게 아니라면. 저녁을 먹고 빰빰냠냠.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긴 하루였군. 나는 중얼거리며 겉옷을 대충 벗어던졌다. 그리고 곧장 담요에 앉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다시 봐도 참혹한 시체다. 먹은 게 올라올 것 같아 핸드폰을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PD로서 뭔가 큰 건수를 잡았다는 흥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후유증이 동시에 몰아쳐 날 급속도로 피곤하게 만든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담요에 몸을 던졌다. 집에서 쓰던 침대보다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편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탐문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자기엔 좀 이른 시간이지만 눈을 감고 좀 쉬기로 할까? 뭐야? 헉!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을 느끼며 나는 눈을 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때려댄다. 나는 아픈 가슴을 꽉 쥐고 크게 숨을 들이내쉬었다. 핸드폰이 여긴 전파가 터지지 않으니 전화할 리는 없다. 그렇다고 알람을 맞춰둔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이 울리고 있다. 나는 손을 이리저리 뻗어 핸드폰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담요 옆에 뒤집어진 핸드폰이 보인다. 뒤집어져 있어서 화면이 보이질 않았던 건가? 지금이 몇 시? 6시 66분. 존재할 수가 없는 시간이 핸드폰에 표시되어 있었다. 기분이 나빠져서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주변을 돌아보았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방이니 물론 주변이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그런 감각이 아니었다. 이 정도도 어느 정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턱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 뭐야? 나는 몸을 제대로 일으키지도 못한 채 중얼거렸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른다. 괴상하게 안개 낀 도로도, 거기에 있는 이상한 마을도, 심지어 살인 현장까지 경험해봤지만 이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어긋남이었다. 갑자기 역한 냄새가 풍긴다. 그 어디서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냄새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주변을 다시 천천히 살폈다. 어쩐지 주변 공기가 끈적끈적해진 느낌. 그게 불쾌해져서 손으로 양팔을 비볐다. 아니요, 다 하고 방종하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파트만 하고 끌려고 했는데 나 자동 저장 때문에 이제 끌라 그랬는데.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방에 급작스럽게 차가운 안개가 맴돌더니 그 안개를 헤치고 누군가 천천히 벽에서 흘러나왔다. 사지복을 입은 키 큰 남자의 사지복을 입은 큰 키 남자였다. 남자는 마치 벽을 통과하듯, 아니 진짜로 벽을 통과했다. 누구?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느낌에 휩싸여 말을 끝까지 내뱉지도 못한다. 이윽고 방대쪽 벽에서도 사지복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세히 바라보니 사지복 안쪽에서 검은 안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다. 뭐 연막탄을 들고 다니니? 두 남자들은 나를 둘러싸듯 내 양옆에 섰고, 깜짝이야. 페러다 뜸별님, 네 팔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무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태익단이 된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감히 제지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목소리 뽀뽀해주고 싶은 목소리라고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사지복의 남자들에게서 뻗어나온 안개가 마치 촉수처럼 날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았다. 인정사정 없는 그 행동에 나는 순간 숨을 쉬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게 현실인가? 박준수,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건가? 내 정면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나는 거둠 속을 쳐다보았다. 뭐야? 붉은 빛과 함께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분명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십니까? 맙소사. 자네의 첫 질문이 그건가? 기이한 그 존재가 물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쥐어짜여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젠장, 내가 어떻게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간신히 용기를 짜내 물어본다. 착각일까? 그 존재가 비웃는 듯한 기분이 든다. 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래, 입회자라고 부르게. 입회자? 어떤 것을 입회한다는 겁니까? 신심 행사를 입회하고 있네. 신심 행사요? 행사? 자세히 알 필요는 없네. 그저 자네를 위해 준비된 행사라고 보면 돼. 그런 행사 바란 적 없는데요. 입회자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비웃는 듯한 느낌을 풍겨왔다. 위험하다.
이제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느껴진다. 나는 지금 대화하면 안 되는 존재와 대화하고 있다. 저를 위한 행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룰이네. 이 마을은 악마 부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고 자네는 그것을 위해 선택된 소중한 존재지. 그런 자네를 위해 5명의 암컷들을 준비했네. 우리 5명 다 만났죠? 생일 보니까 5명이면 아까 다 만났지. 아까 사건 현장에서 2명, 그리고 길거리에서 1명, 들어올 때 1명, 그리고 3층에서 1명. 5명은 다 만났네. 아마 이미 만나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땠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던가? 이 배자의 조롱 섞인 목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났던 여성들. 설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그 암컷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마음에 드는 자를 선택하면 되네. 수컷으로서 나쁜 일은 아니지 않은가? 이 배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조소가 섞여 나온다. 그는 분명 날 비웃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심하게. 그중 한 명의 불청객을 제외하면 그 암컷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 5명의 그 히로인들 중에 한 명의 불청객, 이 한 명의 불청객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아니에요. 아까부터 도대체 무슨 소리? 처절할 정도로 말을 더듬거리는 나에게 이 배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짖더니 천천히 다가온다. 직접 보도록 하게. 이 배자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다. 그리고 나는 어느덧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냥 그자가 나에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떤 괴물인지.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인지 그 문을 향해 발을 디뎠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내 발은 멈추지 않았다. 여긴 지옥 아니야?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고 만다. 나는 지옥 한가운데 서 있었다. 어째서 이곳이 지옥임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분명 지옥의 한가운데였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지식이 흘러들어왔다. 내가 결코 알 수가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지식들이. 죽음, 축제, 행사, 안개. 7개의 대지를 지배하는 7마리의 악마, 그리고 탐욕의 악마의 죽음. 5명의 여자들이 마을로 들어서고 사실 그들은 탐욕의 자질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그만. 머리가 아프다. 나는 머리를 감싸진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마치 뇌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 이미지들은 내 머리에 각인된 데 떠올라 사라지질 않고 그 불쾌한 기분은 이내 끔찍한 두통으로 이어지는. 내가 타버릴 것 같다. 갑자기 쏟아진 지식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제 눈이 뜨거워지며 온갖 추억하고 역겨운 영상들이 강제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한다. 분노, 공포, 세교, 현혹, 교만, 슬픔, 식탁, 벌레, 나태, 역병, 질투, 복수, 그리고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탐욕. 느껴보지 못한 역겨운 감각이 목구멍 언저리부터 꿈을 대며 올라온다.
나는 참지 못하고 구토를 시작했다. 담요에서 뛰쳐나가다 한 번, 그대로 엎어져 바닥을 기다가 두 번, 몸을 일으키며 또 한 번, 텅 빈 듯한 오공을 허짓다가 다시 한 번. 이러다가 내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토를 한 뒤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후회하고 모든 희망에서 떠날지어다. 이상 그분의 전원이 부디 즐겁게 즐겨주기를 바라지. 이 패자의 목소리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또렷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선택까지 6일. 이렇게 이틀이 그냥 훅 지나갔는데요. 막상 제대로 추리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